이윤호고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기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우리 뭐 대명사 중에 하나가 뭐 100% 확정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 또 사과 방송으로 또 좀 트레이드 마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좀 그쵸. 쪽팔리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요즘에 댓글들 유튜브 댓글들도 그렇고 어떤 기사에 있는 댓글들 중에 저희 언급한 댓글들 보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하나 했어요. 어떤 실수입니까? 박진철 선수 신인 얘기를 했는데 경희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앙대학교인데 말하다가 그래서 그쵸. 그래서 뭐 댓글에도 보면 그 정인성님, 정우진님, 앤서니 데이비스님, 김영준님 중앙대인데 고쳐주세요 했는데 고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이제 팬과의 소통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댓글에 대한 소화를 갖다 많이는 못했는데 뭐 오늘은 좀 이제 많이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댓글 중에 JJAN 짠데드 님께서 KBL 올타임 퍼스트 세컨 서드 팀 소재로도 다뤄주세요 그랬는데 올타임으로 너무 좋은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얘기하면 또 이제 뭐 하룻밤 그냥 후딱 지나가죠. 날로 잘 먹겠습니다. 2주 안에 저희가 무조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월 첫째 주 KBL 루마인 팩트 1부 순서입니다. 일단 모비스, KCC, KT, KGC, SK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뭐 FA 끝나고 뭐 연봉 협상도 했고 너네 뭘 먹고 살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이 6월 1일인데 이제 각 팀들이 대부분의 팀들이 소집을 했고 훈련도 시작하고 또 지금 또 외국 선수 계약 시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할 얘기 뭐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모비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자키난 간트 모비스행이 유력하다 그랬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투웨이 계약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 이 선수를 모비스가 어쩔 수 없이 좀 놓치면서 이제 자코리 윌리엄스를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비스 쪽에서 했었고 좀 블로워커 타입의 선수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작 감독 그 성준모 코치가 지난 포츠머스에서 보고 이 선수를 갖다 추천을 했는데 유작 감독하고 이제 직접 얘기한 걸로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 G리그 때 좀 망가져 있었다. 근데 대학 때 사실 엄청난 블로워커 타입이었고 요 부분을 갖다 끌어내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m 98 정도고 블록슛 능력이 좀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그럼 자코리 윌리엄스하고는 뭐가 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가 좋다라고 데려갔는데 사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스텝이 불안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를 읽는 흐름 그러니까 수비에서 어떤 그 흐름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다. 굉장히 좀 탄탄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키난 간트 선수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김민구를 못 데리고 왔으면 그 셰런 슈터 선수를 갖다가 이 옵션으로 한번 활용해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승 멤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민구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가드진 봉화가 됐다. 그렇게 본다면 슈터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이 자키난 간트를 데리고 오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션롱 선수 그리고 자키난 간트 이렇게 1옵션, 2옵션 모비스는 외국인 선수가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또 이종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댓글에 WTFK님, WTF는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 이거든요. 그렇죠. 그 약자인데 WTFK님 태권도로 발차기를 하겠다 맞는 그런 느낌. 한국의 태권도. 그 살짝 이제 짜증도 묻어 있어 이분이. 대체 이종현 상태는 어떤 거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종현에 대해서는 유작 감독이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뭐 트레이드 얘기도 있고 막 하긴 한데 일단 이종현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인 거고. 근데 폼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여서 자기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부분에서. 근데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레이드에 관해서는 일단은 끝까지 간다. 일단 끝까지 간다. 계속 안고 간다.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카드가 나오면 그때는 뭐 모르겠는데 일단은 끝까지 간다. 이런 뉘앙스.
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현을 만약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또 인사이드가 물론 자키런 간트 선수가 왔지만은 이게 또 뎁스가 약간 불안한 게 있어요. 한 5명까지 확보가 되면 좋거든요. 그렇죠. 이제 장재석 선수를 이제 영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정현 선수를 뭐 처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뒷배경에 깔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작 감독 말에 의하면 일단 함준 선수가 좀 많이 좀 노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장재석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온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비 차원이지.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를 갖다가 뭐 장재석 선수 데리고 와서 이정현 선수를 갖다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근데 단 이정현 선수가 이제 폼이 안 올라올 수 있죠. 그렇죠. 또는 트레이드 카드가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시장에 넣으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또 이제 스탠스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두 가지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자, KCC. KC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KCC인데 사실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라거나 선수가 이제 귀화 선수였다가 이제 사실 한국 선수 됐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계약이 1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확정이 된 상태고 그럼 백업 외국 선수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KCC 쪽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팀은 좀 늦게 발표를 하는 편이었고 좀 시간을 두고 계속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백업 외국 선수 아직 뭐 이제 정해진 거 없고 아마 우리 이번에도 좀 늦게 발표를 할 것 같다. 이게 KCC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라건의 백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혹시 정말 2명으로 가는 상황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이제 다들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라거나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5월 셋째 주에 입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가족과 함께 입국을 해서 지금 정자동 쪽에 있는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4일 자가격리 해제되고 바로 훈련을 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무릎 내측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CC 쪽에서도 이제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을 만들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6월 4일에 자가격리 해제되면은 그때 한번 확인해보고 재활을 더 할지 혹은 바로 조금 이제 훈련을 좀 시작하는 쪽으로 갈지 좀 확인을 해볼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KCC 같은 경우 연봉 특집을 했는데 이제 김창호 선수 이제 온다라는 것만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가 됐죠. 뭐 LG에서 이제 무상 트레이드로 뭐 LG가 되죠. 그러니까 그 DB에서 그렇죠. DB에서 KCC로 KCC로 이제 무상 트레이드 되는 걸로 뭐 이렇게 지금 그 해서 지금 KCC로 가는데 일단 김창호 선수에 대해서는 이 영입은 KCC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마디로 개꿀이다. 그래서 개꿀. 3년 계약을 해서 3년 계약을. 그렇죠. 보통 이제 그냥 엔트리 채울 거면 1년 계약을 하는데 그렇죠. 3년 계약을 하면서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승욱 선수 그리고 지금 신명호 선수가 이제 은퇴해서 코치로 지금 나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두 선수가 사실 블루워커 타입의 어떤 수비력이 좋은 선수인데 그런 틈을 김창호 선수가 메울 수 있는데 여기에 싸게 영입을 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KCC 쪽의 얘기는 뭐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은 그 미계약자로 나왔을 때 깜짝 놀라서 빠르게 영입을 추진했다. 이게 또 KCC 쪽에 그만큼 되게 괜찮게 본다는 거죠. 제가 KCC의 최영길 단장님도 언급을 하고 해드렸는데 저희 방송 잘 안 보나 봐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창모 선수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참 서운하네. 단장님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와 주시면은 저희 또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신대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OZ 살쾡이님이 아주 그리고 박경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KCC는 왜 김창모 얘기만 하냐 연봉 협상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고객님은 항상 옳습니다. 연봉 자 얘기해 볼게요. 자 유병훈 2.5억이죠. 그렇죠. 김지한 4.0억, 4억이죠. 그 셀럽캡이 좀 빡빡한 편인데 일단 이정현 선수. 이정현 선수가 지금 연봉 자체가 7억 2천만 원. 그렇죠. 7억 2천만 원. 7억 2천만 원인데 뭐 올 시즌에 이제 뭐 많은 경기를 나서긴 했지만 뭐 7억 2천만 원에서 좀 삭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6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단하고 협상하지 않을까 예상이 좀 그렇고요.
이건 저희들 예상. 그렇죠. 저희들의 예상이죠. 예, 지난 연봉 특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단과 선수 모두 연봉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도 않고 만약에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또 바뀔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 뭐 철저하게 좀 내피셜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그리고 최하민 선수가 4억을 받았는데 이 4억 같은 경우에도 대폭 삭감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이렇게 볼 가능성 볼 수 있고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한 2억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최하민 선수가 4억이 지난 시즌 팀 내 연봉 2위였어요. 네. 예, 송교창 선수보다 높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계약 첫 해가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지난 시즌 활약이 너무 미미했잖아요. 네. 당연히 대폭 삭감이 유력하고 그럼 그렇게 깎은 샐러리가 어디로 가느냐? 지난 시즌 2억 5천이었지만 연봉 2억 5천이었지만 에이스로서 사실상 역할을 했던 송교창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예, 송교창이 2억 5천에서 한 3억 후반대, 4억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송교창이 지금 보면 KCC 연봉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협상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MVP를 탔을 때 최대 인상폭이 FA 뭐 이런 거 없이는 70% 정도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송교창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안팎에서 지금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KCC가 FA 영입을 하면서 일단 김지현 선수 4억을 썼고 그쵸. 위병훈 선수 2.5억을 썼단 말이에요. 썼고 이정현 선수 기존에 그게 있고 또 여기에 김지우 선수도 조금 이제 들어와야 되고 상무에서 전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창영, 유현준 이런 선수도 소폭 인상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셀러리캡이 굉장히 좀 빡빡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송교창이 4억이나 그 이상을 갖다 요구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셀러리캡이 안 맞춰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요 부분에서 KCC 구단 쪽하고 송교창 선수 쪽하고의 어떤 그 이견이 좀 있으면서 연봉 협상이 좀 길게 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근데 뭐 물론 또 합의할 수 있죠. 그런 그렇죠.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봉 협상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협상 기간이 설정이 돼 있고 보통 이제 그 팀들은 6월 1일부터 시작이 한다고 해서 여기 땅에서 그냥 딱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눈인사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검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두고 1주차 때 1차 면담, 2주차 때 1차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3주차 때 2차 면담을 하고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연봉이 다 이루어지지 한 70-80% 정도는. 그쵸. 그리고 마지막 이제 4주차 때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가장 이제 민감한 선수들의 어떤 연봉이 나오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연봉 조정 시청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다음 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입니다. 사실 KT 같은 경우는 또 관건이 지난 시즌에 외국 선수 2명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도망간 팀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외국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특별히 이 팀이 이제 계약이 근접한 선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없는데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빅맨 쪽을 계속 이제 KT 쪽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몇몇 외국 선수들 기존의 어떤 구간들이 뭐 어떤 팀과 연관이 있다 어떤 팀과 연관이 있다 이런 루머는 계속 나오는데 KT가 연결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T랑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허운의 백코트 파트너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KT가 왜냐하면 이대성과의 어떤 계약이 결국에는 좀 되지 않은 이후에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가드 영입을 사실은 따로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신인으로 보강한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허운의 파트너는 반드시 사이즈와 수비가 장점인 선수여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KT 측에서 뭐 이제 좀 보고 있겠죠. 뭐 이 선수는 장점이 어떻고 이 선수는 장점 다 보고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이제 선수들의 어떤 능력이나 특징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대 이우석 선수나 이제 역시 연세대 박지원 선수 만약에 이제 순위가 지명 가능한 순위라면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제일 괜찮지 않나. 허운의 단점을 가려주면서 자기들의 플레이도 할 수 있는 자원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두 선수가 로터리 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KT가 그 차례까지 올까요? 그러니까 그 순위가 결국에는 문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신인 드래프트 특집을 지금 이 녹화 끝난 다음에 또 녹화를 할 거예요. 녹화를 그렇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백업 그 가드진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고민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어느 정도 메우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될지는 미지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KGC로 한번 가볼게요. 예. 사실 이 팀은 브랜든 브라운 재계약을 안 했고, 네. 예, 크리스 맥컬러 재계약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외국 선수가 좀 이슈 아니겠습니까? 국내 선수는 뭐 너무 안정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수 지금 재계약 가운데 루머가 있죠. 두 가지 루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머피 할로웨이가 KGC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리온 윌리엄스가 LG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두 가지 루머가 있는데 일단 머피 할로웨이가 KGC로 가는 거는 그냥 루머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KGC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브라운이 지금 35만 달러 정도 받았었고 지난 시즌에 그리고 머피 할로웨이가 34만 달러 정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브라운 재계약을 갖다 포기했잖아요, KGC가. 그렇죠. 왜 포기를 했냐? 션롱, 라렌, 오노아쿠, 원희 이런 선수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브라운은 좀 약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세근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세근의 내구성을 갖다가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빅맨이 필요하다. 그래야 플레이오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 브라운하고 맥컬러하고 재계약을 갖다가 유보하거나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브라운이나 머피 할로웨이가 오면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선수들은 벌써 지난 시즌 뛰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브라운이나 할로웨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KGC는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할로웨이가 좀 더 인사이드에서 수비력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면에서 션농, 라렌, 오나쿠, 원희를 갖다 맡기에는 좀 더 확실한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공격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골 밑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할로웨이는 KGC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KGC 관계자들의 사이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럽 일부 리그 그러니까 유럽 일부 리그의 최정상급이라고 하면 스페인, 이탈리아인데 여기 말고 이제 프랑스 이쪽 터키 이쪽에 좀 떨어지는 리그들 여기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빅맨들의 오퍼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상에서도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빅맨들이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럽 일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빅맨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션이 없는 팀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KGC 연봉 협상 같은 경우는 6월 28일을 어느 정도 목표일로 잡고 있다. 그때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그렇죠. 예, 6월 28일 정도가 마무리고 그 안에는 다 끝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SK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자맹원이 지난주에 재계약에 서로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 두 번째 외국 선수 지금 에런 헤인즈와의 어떤 결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습니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지금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SK 내부에서도 이제 에런 헤인즈 재계약은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에런 헤인즈가 워낙 이제 KBL의 레전드 외국인 선수 그리고 1만 득점을 달성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제 에런 헤인즈는 후옵션이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고민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2 세컨 옵션을 찾는데 여기에서 좀 고민이 뭐냐면 빅빅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원희가 있고 원희가 있지만 그 DB의 오노아쿠라든가 이런 선수들하고 맞대기를 했을 때 확실한 의의가 없었고 그런 점에서 SK는 그 외국인 빅맨 파트너인 김민수, 최부경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높이 자체는 DB의 김종규라든가 오세근이 좋아지면 오세근이라든가 이승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희 선수가 만약에 거기서 난조를 보이면 골밑이 텅 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빅 그러니까 원희 선수가 좀 안 좋았을 때 빅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전술의 어떤 다양함을 위해서 빅 미들이라고 그러죠. 요즘 빅 스몰이라고 하고 빅 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m 전후에 좀 빠르고 뭐 운동 능력도 좀 있고 수비도 좀 되고 그러면서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예. 네, 고민이 많고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서 나오는 이제 수준 높은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수 명단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SK 국내 선수들 사실 SK는 6월 8일로 좀 미뤄졌습니다. 소집이. 근데 국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몸 상태 괜찮은 선수들이 많다. 특히 김민수 선수는 사실 허리 부상이 너무 고질적이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되게 상태가 좋다. 이렇게 좀 SK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민수 선수가 재작년에 허리 수술을 했죠. 허리 수술을 했고 근데 허리가 지난 시즌에서도 어땠냐면 괜찮다가 갑자기 삐끗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단 비시즌 때 김민수 선수의 몸 상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상에서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지금 훈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김선영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SK 입장에서는 최성원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지난 시즌에 사실 최성원 선수가 깜짝 활약을 갖다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김선영 선수 백업 또는 그 스타팅으로 나와가지고 강력한 수비력을 보였고 또 코너에서 석점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죠. 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지난 시즌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문경원 감독 같은 경우는 최성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고 사용에 대한 그 폭을 갖다 좀 넓힐 그런 그래서 최성원, 김선영 투가드 시스템도 연습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또 SK는 지금 이제 지난 시즌 지명한 김영빈 선수 있지 않습니까? 고졸 선수. 네, 고졸 선수. 근데 이 선수를 이제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 최성원 선수처럼 좀 키워볼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최성원 선수가 연습 경기 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기량이 이제 올라왔고 자신감 가지면서 이제 주전급 가드로 핵심 식스맨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김영빈을 올 시즌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 보겠다. 근데 김영빈 선수는 좀 최성원 선수가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고졸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기본기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몸 상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웨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잔부상에 대한 그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올라와야만이 이 선수를 갖다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연습 경기에서 최대한 많이 뛰게 하려고 한다. 네, 그렇게 하면 김영민 선수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SK 코칭 스태프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6월 첫째 주 KBL 루바 임팩트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항상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댓글은 항상 저희가 소화를 하면서 꼭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내용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